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올까 말까 하는 ARM 기반 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ARM 기반 맥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 그리고 또 제가 왜 이 ARM 기반 맥북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이번 이야기는 완전히 처음부터까지 다 소설입니다. 소문이 사실이라고 하면 애플이 과연 어떤 형태의 맥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상상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과 정말 1도 관계없고요. 저도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애플이라면 이러지 않을까라고 그냥 넘겨짚어서 생각해보는 거니까요. 그냥 혼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 소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소문처럼 맥OS를 쓰는 진짜 ARM 기반 맥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맥의 형태는 맥북 12인치 정도 대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그 정도의 성능, 그리고 딱 그 정도의 사용성을 갖는 제품이 될 것 같거든요. 문제는 이게 운영체제예요. 아마 이제 애플 개발자들이 거의 죽도록 고생을 해야 될 겁니다. 기존 이제 X86에 맞춰져 있던 앱 생태계를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명령어도 다르고 앱과 뭐 하드웨어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소통 체계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전혀 다른 언어 체계의 두 환경을 하나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이제 모든 생태계 혼란 없이 이뤄내려면 운영 체제 단에서 모든 걸 맞춰줘야 되거든요. 보통 그게 이제 에뮬레이터 같은 식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최근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안에 리눅스를 거의 그대로 집어넣었죠. 에뮬레이터 없이 그냥 집어넣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그만큼 이제 환호를 했던 기능인데, ARM 프로세서를 지금 생태계에 그대로 올리려고 하면은 이와 비슷한 수준의 고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 전환이 쉽진 않을 거고요. 100% 호환되는 맥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앱이 아주 한정되고 제한될 거예요. 모든 명령어 세트를 맥OS가 ARM에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개발자들이 또 그거에 맞춰서 다 개발을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맥 생태계는 너무 오래됐고 너무 크거든요. 그렇다고 ARM 프로세서의 성능으로 X86을 에뮬레이팅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통합 앱 개발 환경이 생기거나 뭐 새로운 컨테이너라고 하죠, 요즘에.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런 식의 새로운 개발 실행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엑스코드에 이제 변환 코드가 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무튼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거 섣불리 손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에다가 ARM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서피스 처음 나올 때도 프로가 있었었고 ARM 들어간 서피스가 또 같이 있었었죠. 그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도 미래를 이야기하는 서피스 프로 X가 나오면서 퀄컴의 고성능 프로세서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인텔의 코어 i5가 들어간 것보다 더 비싸게 팔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피스 프로 X는 윈도우 돌리기에 꽤 괜찮은 성능을 낸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가 딱 걸리는 게 있죠. 바로 앱 호환성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쪽 환경, 저쪽 환경을 다 맞추려면 유니버셜 앱에 대한 확대를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앱이 돌아가는 환경 자체를 새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환경 위에서 돌아가는 앱을 만드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앱을 만드는 방법들은 회사마다 다 여러 가지가 있고 다 자기 엔진이 있고 자기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걸 통합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빌드 행사에서 리유니언 프로젝트라고 해서 앱 개발 환경을 이제 제발 하나로 좀 맞춰주세요 라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꺼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프로세서나 기기를 환경을 가리지 않고도 모든 기기에서 똑같은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욕심과 야망이 담겨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이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년도, 전전년도 WWDC에서 이런 식의 변환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앱을 만들도록 해보세요라고 힌트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좀 뭔가 프로세서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느낌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 환경을 바꾸는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제 두 번째 상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기기가 진짜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 운영체제는 맥OS가 아니라 iPadOS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맥처럼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신형 아이패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애플이 관련 작업을 해왔었거든요.
프로젝트 카탈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2018년 WWDC에서 처음 발표를 했어요. 하나 앱을 만들어서 아이패드용 앱을 만든 다음에 그게 맥에서도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똑같은 앱이 똑같이 실행이 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다른 운영체제에서 앱 하나로 돌게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애플이 앱이 돌아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뭐 주식이나 뭐 팟캐스트 녹음기 같은 앱들은 아이패드용이랑 맥용이 똑같고요. 지난해에는 이게 제한이 완전히 풀려서 애플뿐만이 아니라 일반 개발자들도 이걸로 다 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 9 같은 게임은 그냥 만든 다음에 하루 만에 맥용으로 포팅해서 새로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기기가 앱 경험을 통일하는 그런 작업을 애플이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패드 앱을 맥에서 재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기기 간의 운영체제, 기기 형태 이런 거에 각자 특성을 살리되 그 안에서 앱 경험으로 통합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맞추는 거죠. 이거 외에도 하드웨어적인 힌트도 있어요. 바로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입니다. 그냥 이건 비싼 키보드가 아니라 아이패드가 정말 컴퓨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액세서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난해 애플이 이제 WWDC에서 새 이제 아이패드 OS를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마우스 지원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게 이제 장애인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접근성 개념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넣어놨지만 어느 순간에 그냥 아이패드 OS의 기본 기능이 됐고요. 매직 키보드를 내놓으면서 공식화 해버린 거예요. 공식적인 입력 장치로 마우스를 인정을 한 거죠. 그 아이패드를 완전히 컴퓨터로 만든 거죠. 애플은 계속 이제 아이패드를 컴퓨터라고 이야기해왔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아이패드에 어떤 액세서리를 붙여서 컴퓨터와 아이패드의 간격을 줄여오는 뭐 그런 전략이었는데, 뭐 그러다가 이게 잘 되고 이런 반응이 좋으니까 그럼 아예 합쳐진 기기는 나올 수 없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바로 맥북 모양, 그러니까 이 랩톱 형태의 폼팩터를 갖춘 아이패드 OS 기기일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아이패드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아이패드 OS를 쓴 새로운 창의적인 기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막 넘겨주자면은 아이패드 OS를 분리한 이유도 이런 좀 하드웨어 폼팩터의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별도의 아이패드 OS라는 브랜드를 갖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기 디자인에 뭐 유연성을 가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거는 맥은 아니에요 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려면 사실은 새로운 OS의 구분이 명확하게 잡혀있을 필요가 있죠. 상상을 더 시작했으니까 더 해볼게요. 애플이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내놓으면서 좀 1년 반 가까이 뒤에 내놨는데, 프로세서가 A13X 기대했던 그 칩이 아니라 이전 세대에 썼던 A12X의 조금 성능을 높인 A12Z 프로세서를 썼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기기를 위해서 좀 남겨놨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 왜 애플이 이 칩을 썼지? A13X를 왜 안 내놨지? 라는 모든 딜레마가 해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아이패드에 매직 키보드 붙이면 16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 랩톱 형태의 아이패드 기기가 나온다. 이거 뭐 안 될 이유는 없는 얘기죠. 아니면 더 싸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는 맥인데 사실은 맥이 아닌, 그러면서도 맥과 많은 부분에서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기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상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체제를 떠나서 실제로 ARM 기반 어떤 기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USB-C로 충전하겠지만 썬더볼트는 아마 빠질 겁니다. 썬더볼트가 인텔 거고요. 물론 인텔이 이거를 뭐 개방하기도 했고 USB 차세대 USB 기술에 이거 통합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실 AMD PC에서도 썬더볼트 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12인치 맥북 이야기를 했던 것도, 12인치 맥북도 사실 썬더볼트가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딱 그걸 대체하기가 좋은 폼팩터가 12인치 맥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신에 셀룰러 넣기에 유리해질 거예요. 맥에 셀룰러 왜 안 넣어줄까요? 저는 좀 안타까운데 이게 모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A 시리즈 프로세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모뎀 넣기도 수월하겠죠. 이건 아이패드니까요. 어쨌든 이제 소문은 상당히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좀 루머는 안 믿어요 라고 하지만 루머가 자꾸 이제 현실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상상을 해봤고요. 그럼에도 저는 아직까지도 맥OS랑 ARM 프로세서의 직접적인 결합이 그렇게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몇몇 앱들, 그러니까 뭐 아이워크나 뭐 오피스 이런 앱들은 점점 맥이랑 아이패드가 거의 뭐 경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기기가 나와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애플은 칩도 갖고 있고 운영체제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폼팩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뭐 뭘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무엇보다 이제 애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큰 개발 생태계인데, 이제까지 앱스토어에서 팔린 앱들이 지목하는 방향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점점 더 아이패드를 생산성 있는 기기로 만들어 갈 거고, 또 맥도 조금 더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들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접점이 어느 순간 이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앱으로 경험을 통합하고 각자 기기에 대한 특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기기가 나오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또 이제 스티브 잡스를 불러와서 스티브 잡스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이패드 왜 키보드를 달고 마우스를 달고 그걸 노트북처럼 만드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었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패드 OS의 진화 방향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그 확신을 이미 4개 세대의 아이패드 프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왔어요.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들릴 겁니다. 네, 아마 떡떡TC 발표한 날 이불킥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계속 나오는 소문들을 듣고, 만약에 제가 애플에서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상상을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안에서 더해본 거고요. 뭐 생각 정리하다 보니까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떻습니까? 뭐 조바심 낼 필요도 없죠. 어차피 다음 주 떡떡TC 키노트에서 모든 게 다 밝혀질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소문이나 제 얘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이야기 길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